오늘은 전세계 영화계의 한 획을 그은 남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디카프리오는 1974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이탈리아와 독일계의 피를 가지고 있었고 그의 어머니는 러시아계의 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잘생긴 얼굴에 오똑한 콧날, 큰 키까지 각 인종의 좋은 점을 모두 받은 그인데요. 레오나르도라는 이름은 그의 어머니가 임신 중이었을 때 피렌체의 우피치 미술관을 구경하고 있었는데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초상화를 볼 때 처음 태동을 느껴서 이를 우주의 신호라고 생각하고 이름을 따서 그대로 지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부모님은 레오나르도가 한 살 때 이혼하고 말았는데요. 어머니가 레오의 양육권을 가져가게 되어 그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연기에 관심을 가졌는데 그의 배다른 형이 TV 광고에 출연하면서 5만 달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도 TV에 나가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여러 광고에 출연하면서 그가 처음으로 엔딩 크레딧에 이름을 올린 영화는 호미코러물 크리터스의 3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영화관에 상영도 되지 않고 비디오로만 제작되었던 졸작이어서 레오나르도는 자신이 이 영화에 출연한 것을 매우 흑역사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정작 이 영화는 레오나르도가 슈퍼스타가 되자 그의 데뷔작이라는 홍보 문구를 넣어 패키징을 다시 하면서 팔게 됩니다. 레오는 이 영화를 과거를 돌아봤을 때 다시는 저런 일이 일어나지 말게 해야지라는 다짐을 하는데 좋은 예로 표현했는데 그래서인지 그 다음부터 그는 작품 선택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는 이후 소년의 삶이라는 영화에서 로버트 드니로의 아들 역을 연기하게 되고 다음에는 길버트 그레이프에서 조니 뎁의 동생 역을 연기하면서 이름을 알리게 되고 바스켓볼 다이어리에서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청춘 스타가 됩니다. 하지만 그를 전 세계적인 스타를 만들어준 데에는 이 영화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입니다. 그의 외모는 누가 봐도 로미오 그 자체였고 전 세계 여성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이후 제임스 카메론의 타이타닉에 출연하면서 타이타닉은 한동안 어떤 영화도 쉽게 넘볼 수 없는 흥행 기록을 세우고 그를 전 세계의 킹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후 그는 헐리우드 최고의 흥행 메이커가 되는데요. 캐치 미 이프 유 캔, 에비에이터, 디파티드, 인셉션, 더 울프 오브 스트리트 등 그가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 중에 전 세계 흥행 수익 1000억 원을 넘기지 못한 영화는 레볼루셔너리 로드 단 한 편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약 900억 원의 수익을 얻었으니 완전한 망작이라고는 할 수 없을 텐데요. 그는 제임스 카메론, 스티븐 스필버그, 리들리 스캇, 크리스토퍼 놀란, 쿠엔틴 타란티노 등 전설적인 거장들과 모두 호흡을 맞춰봤으며 특히 2000년대 이후에 마틴 스콜세지가 연출한 거의 모든 영화의 주연을 맡으며 마틴 스콜세지의 페르소나라는 호칭이 붙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영화에 있어 작품이면 작품, 흥행이면 흥행 모든 것을 다 가진 듯했지만 그가 오랫동안 갖지 못한 하나가 있었으니 바로 아카데미상이었습니다. 1993년 길버트 그레이프로 나무조연상에 노미네이트 되었지만 실패, 2004년 에비에이터로 나무주연상 노미네이트 실패, 2006년 블러드 다이아몬드로 남주 노미네이트 실패, 그리고 혼신의 힘을 다해 마약 중독 연기를 펼쳤던 2013년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조차 남주 노미네이트 실패를 겪으며 그는 아카데미와의 인연이 없는 것이냐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특히 2000년 후반부터는 대놓고 하드코어 연기를 펼칠 수 있을 법한 영화만 선택해서 이래도 안 줄 거냐라는 느낌까지 주었는데 번번이 실패했던 그는 결국 2015년 레버넌트에서 곰과의 사투를 벌이면서 유력한 후보였던 마션의 맷 데이먼과 스티브 잡스를 연기한 마이클 패스벤더를 물리치고 결국 아카데미상을 타고야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들게 탄 아카데미상을 지고 그가 했던 소감은 환경을 보호하자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아카데미 수상 전에는 거의 1년에 한 편은 꼭 영화를 찍던 그였는데 아카데미를 받고 난 후에는 무려 4년 동안 영화를 찍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돌아온 차기작도 쿠엔틴 타란티노의 작품이었던 원스 어폰 어 타임 할리우드였죠. 또 그는 나이가 들면서 예전의 미소년의 모습은 없어지고 미중년의 모습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갈수록 그와 친한 잭 니콜슨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그가 촬영이 없고 관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이게 레오나르도인지 잭 니콜슨인지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되고 나면 언제나 그렇듯 엄청난 관리를 통해 곧 중년으로 돌아오곤 하는데요. 그의 영화 한 편당 평균 개런티는 2,500만 달러, 하나로 약 300억 원 수준입니다. 이는 헐리우드에서 가장 최고급의 대우에 속하며 보통 여기에 러닝 개런티까지 더해지면 그가 받는 돈은 어마어마해집니다. 실제로 그는 타이타닉으로 무려 20년도 더 된 1997년에 500억 원을 받았으며 인셉션에서는 러닝 개런티까지 합쳐 5,900만 달러, 약 7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받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그는 제작자로도 활동하며 각종 영화에도 직접 투자를 하고 제작 및 투자로도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는 태그 위어 등의 메인 모델로 활동하면서 광고료까지 얻고 있는데요. 이런 그의 재산은 4천억 원이 넘습니다. 돈이 이렇게 되니 그는 매우 다양한
다양한 곳에 돈을 쓰고 있는데요. 먼저 그가 돈을 가장 많이 쓰는 곳은 집입니다. 그는 미국 이곳저곳에 집을 가지고 있는데요. 먼저 그의 헐리우드 집입니다. 딱 봐도 항공샷이 필요해 보이는 이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집은 디카프리오가 90년대에 마돈나에게 $200만 주고 구입한 집인데요. 요즘 같은 때에 강남에 있는 25평형 아파트도 20억이 하는 때에 비교하면 정말 싸게 산 집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집은 5개의 베드룸과 8.5개의 베스룸이 있고 야외 농구장과 야외 수영장, 영화관, 와인 셀러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그는 LA 인근인 로스펠리즈에도 저택이 하나 있는데 로스펠리즈는 그가 유년을 보냈던 동네이기도 합니다. 이 집은 약 58억 원을 주고 구입했으며 5개의 베드룸, 7개의 욕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그가 1998년 $160만 주고 구입한 말리부 집은 2016년에 $1,095만 매물로 내놨다가 다시 마음을 바꿔서 월세로 $19만, 2억이 넘는 돈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또 뉴욕에도 집이 있는데 2008년 $367만 주고 산 콘도가 마음에 들어서 옆집이 2014년 매물로 나오자 $800만 주고 하나 더 구입했다고 하네요. 심지어 거기에 그는 블랙도어 K라는 섬을 2004년에 구입했는데요. 프로젝트 팀을 꾸려 이 섬에 리조트 건축을 했는데 총 68개의 리조트 빌라와 48개의 전용 하우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자동차를 타고 다닐까요? 자타가 공인하는 환경운동가답게 그는 하이브리드 차와 전기차를 선호합니다. 그가 한창 돈을 벌고 있던 시절부터 그는 프리우스를 타고 다녀서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역시 테슬라를 즐겨 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테슬라 공장을 일론 머스크와 함께 견학까지 하면서 큰 관심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그가 이렇게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한 것은 타이타닉을 찍은 1998년부터라고 하니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이외에도 그는 다양한 분야에 돈을 쓰는데 한때는 공룡의 머리뼈를 구입하기도 했으며 이때 경매에서 니콜라스 케이지와 가격 경쟁이 붙은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일화입니다. 또 바스키아, 피카소 등 유명 화가들의 컬렉션에도 돈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최상의 알파남인 디카프리오에게는 엄청난 기록이 있습니다. 그는 아직까지도 결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가 연애를 했던 여성은 금발 모델과 25살을 절대 넘기지 않는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었죠. 그가 유명해지면서 처음 공식적으로 연애를 했던 지젤 번천부터 그가 만났던 모든 여자는 25살만 되면 레오나르도와 결별하게 되었는데요. 레오나르도의 나이는 계속 올라가면서 그가 사귀었던 여자 중 하나였던 카밀라 모로네는 97년생으로 레오나르도보다 23살 연하이며 심지어 그의 엄마도 레오나르도보다 2살 연하였습니다. 결국 카밀라 모로네도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디카프리오와 헤어지긴 했지만요. 이렇게 절대 깨지지 않을 것 같던 그의 25살 기록은 2023년 잠시 깨지게 되었는데요. 유명 모델인 지지 하디드와 연애를 하면서 이 기록을 깨게 되었습니다. 디카프리오는 좀 더 성숙한 여성을 만나고 싶다며 지지 하디드와 사귀게 되었는데 이 성숙한 지지 하디드의 나이는 무려 27세였습니다. 하지만 성숙한 여성과의 만남에 힘이 들었던 걸까요? 최근 그가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인 이스라엘 모델인 에덴 플라니의 나이는 무려 19세로 25살 이하 여자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어린 나이입니다. 디카프리오와의 나이 차이는 무려 30살 가까이 나게 되는데요. 이 왕성한 환경운동가는 과연 평생을 함께할 진정한 연인을 만날 수 있을까요? 더 많고 재미있는 소식 머니스웨거 구독하고 받아보세요.